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같이 제어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4까지 돼 있으니까, 자, 데이 05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자, 이 디렉토리로 들어갈게요. 자, cd 데이 05. 자, vi 그대로 실행해 주시고요. 자, vi 한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그대로 20vs 점으로 얘를 열어주세요. 자, 20vs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트롤 WW. 자, 컨트롤 플러스 WW.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 때는 저장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어제 저장을 저희가 했을 때는 마지막 저장이 저희 4번에서 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5번으로 이제 데이 5니까 5로 저장을 해가지고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요걸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자, 데이 05 ex01.c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대로 먼저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엔터. 자,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디폴트로 얘를 그대로 소스를 복사한 걸 그대로 열어가지고 자, 이거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때 이제 저장한 다음에 내려가는 키는 J예요. 그 다음에 W, 대문자 W, 소문자 W 뭐 다 같아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는 뭐에 그 차이가 있냐면 소문자는 한 단어를 W를 누르면 한 단어로 가죠. 그래서 콜론까지 인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대문자 W는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콜론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해서 바로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이 대문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서트를 눌러서 딜리트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문자 C 누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그대로 지우면서 인서트 상태로 얘가 가기 때문에 대문자 C를 눌러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제 while문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hile문은 저희가 이제 어제 잠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저희가 짰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while문을 이용한 코드.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짜볼까요? 자, 5부터 1까지 출력하기. 자, 이번엔 반대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자, 11번 라인으로 이동해야죠. 여기로 가야 되니까 자, 11 대문자 G 하시면 이제 11번 라인으로 바로 점프해요. 그리고 인서트 한 다음에 그대로 탭키 눌러서 그대로 자, 얘를 코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좀 자, 잠깐 한번 해보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초기값이 있었죠.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할 수 있는 증감식이 있었어요. 일단 요 네 개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5부터 1까지 출력하는 거꾸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값은 자, 여기다가 자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그대로 5를 넣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고 값을 집어넣는 걸 변수의 초기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넘버에 5가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while문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자, while, 그 다음에 여기 조건식에 자, 5가 지금 현재 1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면 되겠습니다. 어제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돌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 넘버가 되는 거고요. 자, 넘버가 어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문이 여기 오겠죠? 자, 실행문은 어제 한 줄로 썼지만 지금은 좀 두 줄로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를 이용해서 %d 출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버에 있는 애를 값을 찍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대로 넘버를 감소하겠습니다. 자, 이게 넘버가 앞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뒤에 와도 상관이 없고요. 왜요? 한 라인에 우리가 연산자가 2개 이상 안 들어가 있으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1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순서는 초기 값을 5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 초기 값을 그대로 밑에서 조건식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을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저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행하는 거고요. 아,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럼 빠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조건식이 참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5부터 5, 4, 3, 2, 1까지죠. 5부터 1까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다가 넘버가 0이 되는 순간, 자, 0이 되는 순간, 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잖아요. 0이 1보다 작죠? 그러면 거짓이 되니까 이제 false가 되면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 4, 3, 2, 1.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번 디버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디버깅 할 때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해보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VI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저희가 해가지고 GDB 쪽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맵이라고 치시고 그대로 어떤 애를 눌러야 돼요? F7번. 자, F7번으로 저희 등록을 해놨죠. 자, 여기서 F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는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 디버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F7번 눌러서 컨트롤 L 눌러서 화면 지워주고요. 브레이크 메인. 자, 런 실행하고요. 자, 디스어셈블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넘버를 모니터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넥스트. 자, 지금 넘버가 0이에요. 아니, 넘버가 5예요, 5. 자, 그러면 넘버가 5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그럼 다음에 나온 코드는 2367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 F가 보여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실행이 된다는 의미고요. 자, 넥스트를 이용해서 프린트F를 실행하면 화면에 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넘버가 하나 빠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넘버는 지금 4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 프린트로 넘버 한번 찍어보고요. 자, X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소 연산자 넘버. 자, 이거는 X는 메모리를 조사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넘버의 주소에 해당하는 요 앰퍼센트 요게 넘버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넘버의 주소를 그대로 갖다가 놓으면 이제 그 안에 메모리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버가 5보다 크죠? 참이죠? 그러니까 출력이 되겠죠?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넥스트 출력하고요. 넘버 하나 또 뺐어요. 자, 이번에는 뭐 저희가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참이니까 또 내려와서 또 출력하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넥스트만 계속 누르는데 넥스트를 누를 필요 없이 이제 엔터가 이전에 바로 실행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치면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넘버를 실행하고 나서 엔터 치면 이제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while문 쪽에 조건식 쪽으로 왔죠. 자, 넘버는 지금 현재 2죠. 그러니까 참이죠. 내려와서 찍고 다시 빼고 넘버가 1이 됐어요. 1과 1은 같죠? 참이죠. 내려옵니다. 프린트 F로 찍고 넘버를 하나 뺐으니까 넘버는 0이 돼요. 자, 0이 1보다 어때요? 큰가요? 자, 지금 작잖아요. 여기가 1이니까. 그 거짓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지니까 엔터 치는 순간 리턴 0 쪽을 실행하겠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지는 거는 이제 이런 코드들을 보고 아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에 실행하는 애가 리턴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리턴 0이 있다는 거는 아 저쪽에 while문이 지금 현재 아 바깥으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뭐 EAX까지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컨티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Q에서 이제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Q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리스트. 자, 리스트는 소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디버깅 옵션을 줬기 때문에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원래 기본이 10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이면 자, 라인 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라인부터 라인 번호 100번까지. 그런데 우리는 라인 수 해봐야 이거 100개 안 되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다 보여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잠시만요. 얘가 1부터 100까지. 그죠? 너무 뒤쪽에 넉넉하게 잡아주면 알아서 전체 코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중요한 건 이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거는요. GDB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GDB 옵션. GDB 옵션을 안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의 결과, 그 다음에 그 실행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 명령어는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G 옵션과 함께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자, 조금 더 이제 요 GDB를 좀 더 이제 쉽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네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에디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한번 깔아가지고 뭐 개발자들이야 자신의 PC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하겠지만 저희는 서버 쪽에 접속해서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어디를 가냐면 이제 자, 카페에 가셔가지고 여기 자, 프로그래밍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들이 자 그냥 파이썬에서 개발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오노를 가지고 이제 해볼 거니까는요. 자 여기는 지금 칼리 리눅스인데 여기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 자 code.visualstudio.com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데비안 계열 OS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DB라고 이렇게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 그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는 윈도우니까 이제 exe 파일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 받아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설치를 계속 해주면 돼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에 관련된 걸 그대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예, 떠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자 파이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직접 한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code.visualstudio.com visualstudio.com 여기 가갖고 그대로 접속해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자, 요거 그냥 윈도우즈 클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동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셔가지고 SSH로 저희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설치에 대한 애는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건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미 존재합니까? 그러면 저는 한번 삭제했다가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음 한 다음에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거 바로 가기 작업에 뭐 추가한다. 그러면은 찍어주시면 되고, 안 찍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설치. 그러면 얘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SSH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러한 그 내용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SSH가 저희가 잠깐만요. 설치된 게 지금 다 지웠는데도 요게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자,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다가 SSH라고 이렇게 적으면 얘가 이제 SSH에 관련된 애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뭐 SSH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받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죠. 리모트. 그래서 요거 그냥 인스톨. 그럼 얘가 이제 SSH가 이대로 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으면 자, 여기 부분 이렇게 생기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를 클릭하면 호스트의 연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 호스트 추가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클릭. 그런 다음에 커넥트 호스트. 지금은 이제 한글 설정을 안 해놔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한글 설정을 해놓으려면 여기다가 그냥 KUR 이렇게 치시면 얘가 자 한국어 팩이 있거든요. 요거 그냥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리스타트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예스 하시면 그러면 이제 얘가 한국어로 이제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호스트 연결 클릭하면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설치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설치 자체가 자, 여기에서 자, 제가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IP 어드레스 확인해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IP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번이니까 저는 등록한 게 없잖아요. 그럼 요거 새 호스트 추가해서 3번을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저는 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트, SSH 루트. 자, 원래는 루트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로 바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디다가 이거를 구성 파일을 선택을 할 거냐 그래갖고 그냥 첫 번째. 자, SSH 여기 첫 번째 그냥 클릭하시면 호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면 연결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 창이 하나 뜨고요.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여기서 CD 엔터 치고 LS로 보면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자,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얘가 여기다가 그거를 관련된 파일을 그대로 쫙 복사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서버가 이렇게 생겼죠. 아까는 없었는데 얘가 알아서 이제 관련된 애를 쭉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 그러면 기존 거는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누르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으로 가서 C로 가서 그 다음에 오늘 데이 5잖아요. 데이 5 가서 여기 잠깐만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요 전에 C로 할게요. C. 그래서 요거 클릭.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비밀번호를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입력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수압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VI로 열어놨기 때문에 수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다 닫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애를 클릭하면 얘가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C 뿔뿔에 관련된 익스텐션 팩 설치하겠느냐 물어보죠.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설치를 해요. 그 얘가 이제 있음으로써 얘가 이제 알아서 그걸 컴파일을 해주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쪽 안쪽에 DCC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자 여기서 자 설치가 다 되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다 됐죠? 그러면 이쪽 탐색기 쪽 이쪽으로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소스 형태로 놔두고 컨트롤 F5번 그러면 C 뿔뿔에 관련된 애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창이 뜨면서 지금 여기서 실행이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 잠깐만요. 컨트롤 F5번 지금 얘가 확 실행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잠깐만요. 패널 숨기기. 잠깐만요. 자, 요거는 제가 처음 봤네요. 예,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 터미널 부분 쪽을 보시고, 자, 이 터미널 부분 쪽에 얘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서, 자, 디버깅 시작. F5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자, 그대로 멈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GDB에서 했던 거. 자, 클릭하면 이쪽이 메모리 영역이거든요. 예. 자, 메모리 영역. 자, 그리고 이제 얘가 가면서,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그럼 화면에 출력이 됐다. 그죠? 됐죠? 그리고 넘버를 하나 빼니까 넘버는 몇이 됐어요? 4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디버깅 할 때 여기에 화면에 이 인라인 디버깅을 체크했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게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그 단축키, 자, 컨트롤 쉼표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에 요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디버그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 쭉 한참 내려가면 얘가 자, 보시면은 inline values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inline values를 체크를 on으로 하게 되면 디버깅을 하는 동안 이 값이 에디터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대로 요거 실행 F11번을 계속 누르면 돼요. 당연히 단축키로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 2, 그 다음에 1. 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지금 넘버가 몇이 됐어요? 0이 됐죠? 그러니까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뭘로 한 거예요? GDB로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GDB 너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비해서는 너무 좀 어렵다, 약하다, 너무 불편하다 이래도 저희는 그거에 많이 좀 익숙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리가 이용해서 실행할 때 더 굉장히 빛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같이 한번 깔아가지고 SSH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그대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VI로 열어서 자, 20v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hift P를 누르게 되면 얘가 나오죠. 그럼 그대로 실행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while문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이제 do while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dowhile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dowhile은요. 자, while문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dowhile문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할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for문과 그 다음에 while문은 조건을 검사해서 참이면 실행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while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썼었죠. while문. while 한 다음에 자, 넘버가 자, 뭐하고 비교해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비교해서 맞으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넘버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dowhile은 일단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dowhile문은 일단 실행을 하고 나중에 조건식을 검사하는데요. 이때 형식은 여기 있는 애를 뜯어서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라고 적는 거예요. 네, 요런 형식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문이 하나일 때는 그냥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실행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무조건 끝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문이 하나일 때 그대로 여기 중괄호를 붙이지 않고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준다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실행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아일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 세미콜론을 우리가 붙이고 중괄호를 반드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문이 여러 개, 지금 이제 실행문을 하나를 썼는데 제가 여러 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중괄호를 반드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묶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또 요렇게도 많이 써요. 옆에다 이제 붙여가지고. 그건 이제 스타일 따라서 다른 거니까 지금은 이제 요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두아일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N 하시고요. 자, day05, 자, ex02.c. 자,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아일. 자,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저희가 이제 짜볼 거예요. 자, 1부터 5까지. 자,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순으로 가는데, 자, 얘가 지금, while문하고 좀 다른 거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실행문이 일단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쭉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다가 while문을 딱 만나면 그때 조건식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거든요. 만약에 결과가 true다 라고 하면 다시 이쪽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예. 근데 만약에 false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while문하고 다르게 이 실행문을 실행할 때 어때요? 그냥 들어왔죠. 그냥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hile문하고 doWhile하고 뭐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doWhile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나로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doWhile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거기에 맞춰갖고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카운트라는 변수에 자, 1을 초기화시켜 주고요. 자, 둘을 그대로 쳤고요. 자, 여기다가 y를 그대로 적고 가로 안에다가 조건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돌아주세요 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실행문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카운트는 %d 이렇게 쓰시고 카운트를 하나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원래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할 수도 있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카운트 플러스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카운트는 1, 2, 3, 4, 5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아까 while문하고 뭐 별반 차이 없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doWhile이나 while이나 뭐 동일하지만 어쨌든 문법상으로는 두 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doWhile은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럼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때요? 일단 돈 주고 지불을 하죠. 지불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먹는데 두아일의 의미는 일단 먼저 시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맛있으면 사세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이 애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while문은 일단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얘는 일단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나 다시 얘네들을 뭐 살 거예요. 그럼 돈을 지불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아이에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디버깅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F7번 그대로 눌러주시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이거 F7번을 눌렀는데 디버깅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맵을 확인하셔서 컴파일을 할 때 우리가 G라고 하는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G를 안 썼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G를 써가지고 디버깅을 우리가 이 안에다가 실행 파일 안에다가 정보를 넣어놓고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보시고 없어요. 그러면 VIMRC, ETC VIMRC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ETC의 VIMRC를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G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F7번 눌러서 브레이크 메인. 자, 런.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런을 하기 전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디스플레이. 자, DISP까지만 쓰면 되거든요. 카운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일단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쟤를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런까지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메인 런까지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애들의 코드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자, 들어왔죠? 자, 이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찍은 거 이제 출력의 결과는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증가했어요. 카운터는 2죠.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비교해 봤을 땐 불편하긴 하죠. 근데 얘도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드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while에서 어떻게 해요? 참이니까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돌았어요. 돌아서 다시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F가 딱 나온 거고요. 넥스트, 넥스트. 자, 카운터는 3이죠. 그래서 2까지 출력이 됐고요. 다시 3이 5보다 작으니까 그대로 다시 참 돌죠. 참으로 우리가 도니까 프린트 F가 나온 거고요. 자, 카운트 증가하고 조건식 확인하고요. 자, 당연히 이제 5가 더 크니까 다시 돌고 프린터로 찍어주고요. 다시 하나 증가. 자, 그러면 카운트는 5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다라고 우리가 또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니까 작지는 않지만 같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참이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프린트 찍고 하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운트는 6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은 6이고 여기는 5니까 이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네요. 거짓이죠.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리턴 0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의 결과는 이렇게 카운트는 지금 현재 6으로 그러니까 출력 자체는 여기까지예요. 어차피 6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빠진 거니까 결국엔 6이 되는 순간 6은 출력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메모리상에서 보는 거니까 카운터는 6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해볼 수 있으니까는요. 각각의 디버깅 연습들은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적어드리면 자, 이 부분이 여기선 또 중요해요. 여기 요거 디스플레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얘를 실행하지 않으면 자, 저 심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볼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카운트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런으로 실행한 다음에 런으로 실행한 후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자 모니터링 한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각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브레이크문과 콘티뉴문이에요. 자, 제어문 중에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브레이크문은 우리가 루프문을 탈출할 때 쓴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그래서 우리가 루프를 탈출할 때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루프를 탈출할 때 이 브레이크문은 아무 데서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반복문에서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자, 실행하는 도중에 자,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자, 이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자, 이 루프문을 탈출한다. 말 그대로 이제 종료한다는 얘기예요. 자, 종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문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자, 반복문 밖에서는 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떨 때 쓰느냐? 이 브레이크문은 while문, for문, 아직 for문은 안 배웠지만 반복문 중에 for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ile문, for문, doWhile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while문, 자, while문, 그 다음에 doWhile문, 아까 두 개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할 거 포문이 있는데요. 포문을 포문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자, 기존의 이 코드에서 저희가 조금 자, 한번 좀 변경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에 리턴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이 프로세스는 종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C가 뭐냐면 콘티뉴예요. 사실 콘티뉴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콘티뉴를 한 거는 연습하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런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컨티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곳까지 쫙 실행을 하고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면 딱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컨티뉴 이렇게 쓴 거는 그냥 저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컨티뉴를 씀으로써 완전히 끝낸 다음에 이제 큐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 더 실행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티뉴 한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일 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N 하시고요. 데이05 EX03.C.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자, 그 while문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요 데이3 자, 거기에서 자, 브레이크 문을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인티저 자, 카운트에다가 1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한번 저희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브레이크 이렇게 딱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때요? 브레이크 에러 나죠? 그죠? 에. 우리가 루프문과 이 스위치 케이스, 저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는 저희가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안 했는데,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 이래 브레이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에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복문 밖에서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F4번 눌러가지고 컴파일 시킨 다음에 느껴보셔야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가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으로 1부터 5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카운트가 자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자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그대로 프린트F를 이용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카운트는 %d 자 카운트 자 그리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는 저희가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자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 어차피 같은 거라고 그랬죠. 단독으로 실행할 땐 1 증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출력해 보면 1부터 5까지 출력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자, 보셔야 되는 게 이 브레이크를요.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자,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 자, 왜 카운트가 1이 예, 출력이 되고 나머지 2, 3, 4, 5가 출력이 안 되냐 하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딱 만나잖아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브레이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다가 여기 자동차 같나요?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브레이크. 그러면 낑 쓰겠죠. 예. 그 브레이크예요. 그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그러면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똑같이 달리다가 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무조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브레이크문은요, 얘는 중요한 게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에서, 반복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안에서 쓰는데, 안에서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요. 친구하고 같이 써야 돼요. 왜요? 만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쓸 때, 자, 반복문 안에서, 자,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빠지니까 거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if문과 함께 사용한다. if문, 친구예요, 친구. 예. 자, if문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예. 안에서는 그냥 쓰면 무조건 빠져버리니까 if문. 그러면 이 if는 어떻게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가 3과 같으면 브레이크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3이 되는 순간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쭉 오다가 3이 아니면 돌고 2, 1일 때 이렇게 가겠죠. 2일 때 이렇게 가겠죠. 근데 3일 때 어때요?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3일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출력의 결과는 1, 2, 3이 되는 거예요. 3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1,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증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만약에 하면 3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전에 이렇게 있으면 증가가 이제 저쪽에서 돼버리니까 이때는 3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1, 2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명확하게 해보면 좋기는 하는데 저희가 디버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GDB에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코드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자 GDB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4번 눌러서 실행하고 F7번. 자, 브레이크 메인 런 실행하고요. 디스플레이 저쪽에 있는 카운트 하나. 자, 그대로 해주시고 넥스트. 자, 카운트가 5보다 작죠? 참이죠? 들어갑니다. 하나 찍어주고 증가했어요. 카운트는 2가 됐어요. 자, 3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코드로 볼 때 얘가 지금 현재 거짓이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넥스트 하게 되면 무슨 코드가 보여요? 저 while문의 저 코드가 조건식 코드가 보이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흐름은 이제 저희가 어차피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이 출력의 결과만 보면 얘가 어떻게 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넥스트 하면 프린트 F 쪽에 코드가 나올 것이고요. 프린트 F 찍어주고 화면에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자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에 의해서 카운트가 3이 됐죠. 자 이때 카운트는 3이 됐어요. 두 개가 지금 출력이 된 상태에서 카운트가 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 조건이 만족이 되죠. 참이죠. 그러니까 넥스트를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코드가. 브레이크가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 넥스트 하게 되면 이제 리턴 0의 코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컨티뉴하고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컨티뉴를 안 했어요. 컨티뉴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Q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로세스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컨티뉴를 일단 해서 다 완전히 끝을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Q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디버깅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지는 부분을 디버깅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디버깅을 같이 해서 이제, 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부분에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때, 제가 메인에다가만 걸었잖아요. 근데 메인에다가만 꼭 걸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7번을 눌러서 제가 자 리스트라고 치면 소스가 보인다고 그랬죠. 기본이 10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부터 50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50이 안 되면 전체 출력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요. 여기다가 걸었어요. 여기다가 15번 라인. 네. 그러면 브레이크 15번 라인에 걸면 얘가 지금 라인 넘버 15번에 그대로 걸리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금 메인에 지금 여기에 15번 라인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런을 딱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쭉 실행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딱 이렇게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코드가 자 우리는 눈으로밖에 확인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행이.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 하게 되면 1이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카운터는 1.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거기다가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주소에다가도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는 말 그대로 디스어셈블 메인을 땅 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AT&T 형태의 문법으로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요게 프린트 F 함수를 호출하는 쪽이거든요. 요거는 어셈블리 코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걸고 싶다. 예.
여기 이제 각각의 얘네들의 인수로 넘어가는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22번 쪽에 걸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한 다음에 별 하고 여기다가 메인 플러스 22 쪽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다가 메인 플러스 22쪽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러면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에 보면 여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또 걸리죠 또. 예. 그럼 만약에 여기에 걸고 싶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브레이크 자 이때는 메인 앞에 별을 줘야 돼요 별. 자 메인에 51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 거예요. 그러면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얘네들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양하게 걸 수 있다는 거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자, 아까는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 문을 이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콘티뉴를 한번 해볼까요? 콘티뉴 문. 자, 콘티뉴. 그래서 콘티뉴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콘티뉴. 자, 이 콘티뉴문은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 안에서 실행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이 콘티뉴문을 만나게 되면 이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건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티뉴문은 아까 우리가 브레이크하고 동일하게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했어요. 이거 continue. 자, 이렇게 그리고 F4번 누르게 되면 에러입니다. 에러. 여러분들 에러라는 거는요.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EX3이죠. 요거 실행 파일이거든요. 요거 별 D 눌러갖고 지울 거예요. 아, D 눌러갖고 지울 거예요. Y 엔터. 그러면 지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WW에서 온 다음에 F4번 눌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엔터 치고 컨트롤 WW 저쪽 파일 탐색기 창으로 가면 없죠. 없다는 얘기는 컴파일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컴파일이 안 돼요. 이걸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자, 쉘로 하나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GCC 마이너스 자, 5 한 다음에요. 자, 데이 05 EX03 자, 데이 05 EX03.C로 컴파일하게 되면 에러가 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은 반드시 어디다가 써야 돼요? 반복문 안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서 많이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 밖에서 못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도니까. 그래서 주로 브레이크, 예, 문하고 비슷하게 친구, if 문과 함께 사용해요. 친구예요, 친구. 예. 반드시 얘하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반복문 자, 안에서 제가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하나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ew 하신 다음에 창을 EX05, EX04.C를 열고요. 그럼 얘가 열렸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저 파일을 그대로 열 거예요. 이렇게 R 갖고 오세요 라는 거예요. 데이05 EX03.C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쭉 붙여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DD 눌러서 한 줄 삭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WW 눌러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브레이크 문을 지우고 컨티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티뉴는요.
자, 얘가 조건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다가 쓰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고요. 여기다가 continue. 자,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요. 중간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중간. 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출력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1, 2, 3, 4, 5.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절대 못 끝나요. 왜 그러냐면 콘티뉴는요. 쭉 내려오다가 있잖아요. 얘를 딱 만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요. 다시 조건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카운터는 계속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위로 조건식으로 가니까 카운트는 증가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무한 루프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 루프. 음.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정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if문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쓸 때, 자, 혹시 카운트가 3이면 얘가 브레이크를 우리가 거는 게 아니라 컨티뉴를 거는데 이때 컨티뉴 전에 하나를 증가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대로 위에다가 컨티뉴 하기 전에 하나를 증가해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야 얘가 증가가 되고 컨티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쵸? 1, 2, 3, 4, 5 다 출력이 되니까 얘가 자, 요 밑으로 좀 가져갈게요. 밑으로. 음. 그러면 이 밑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컨티뉴를 이용해서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카운트가 1이에요. 자,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실행된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1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2였어요. 자, 봤더니 2, 3이 아니죠. 내려와서 그대로 또 출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증가해서 3이 됐어요. 오, 3이 되니까 내려왔어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하나 증가했어요. 이제 4가 됐어요. 그리고 컨티뉴 만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4 확인했더니 아니죠. 또 내려와서 찍어줬어요. 4.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어요. 5. 출력은 3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3이었을 때 컨티뉴 하니까. 그죠? 실행의 결과는 1, 2, 4, 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이렇게 짜보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 코드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디버깅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바로 조건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잘못 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짜셔야 돼. 증가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갔다 그러면 무한 루프예요. 그럼 만약에 무한 루프를 돌게 되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무한 루프. 자, F4번. 자, 어때요? 이거 지금 계속 안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누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좀 디버깅이 편하겠죠. 보시면 계속 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누르면 종료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그래서 출력의 결과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어떻게 짤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포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3이 아니고 4네요. 응? 4 맞죠? 얘가 3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아까 그 복사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파일을 3으로, 3이 맞나? 4가 맞아요. 제가 이쪽으로 안 가서 그래요. 컨트롤 WW로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한 다음에요. day05 ex05.c. 자,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포문이에요, 포문. 자, 포문 이제. 네. 자, 가장 기본적인 포문은 이제 1, 2, 3, 4, 5 출력하는 건데요. 실행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포문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언어의 뭐 C나 C++이나 자바의 포문하고 동일하고요. 파이썬은 조금 포문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실행할 문장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자, 실행할 때 사용해요. 자, 실행할 때 사용한다. 자, 여기에 이제 형식이 어떻게 쓰냐면요. 형식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형식은 이렇게 써요. 폼은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여기다가 주고요. 세미콜론을 딱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주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감식. 이렇게. 자, 요게 세 개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행문이 하나일 때는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중괄호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실행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중괄호를 섞어서 얘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세 개가 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은 우리가 아까 while문에서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도 초기값 실행하고 조건식 실행한 다음에 참이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true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실행문. 그 다음에 쭉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증감식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while문과 동일합니다.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응.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조건식을 이렇게 만나갖고 true가 되면 내려오는데 여기서 false가 되면 그대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false.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조건식이 어떻게 해요? false가 되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hile문하고 비교했을 때 while문의 형식과 얘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제가 그대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순으로 되어 있는 애를 한번 저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지금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건데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출력이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포문으로 바꿔 볼게요. 똑같은 코드인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애를 포로 바꿔요. 포. 그죠? 그러면 초기 값이 여기 있죠. 얘를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초기 값은 안 줄게요. 음.
그래서 이 초기값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초기값.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초기값 줬으면 조건식이죠. 그러면 while문의 조건식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그대로 그냥 똑같네요. 네, y를 포로 바꿔줬으니까. 그죠?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러면 이 조건식이 여기에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식.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증감식이 여기잖아요. 그쵸? 자,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어디요?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끝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네요, 구조가. 지금 while문의 그 구조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초기값 조건식 그 다음에 순서가 실행문 증감식이잖아요. 1번, 2번 참이면 내려와서 3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포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은 다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면 자,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 자, 그 다음에 증감식 자, 얘는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초기 값을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바깥쪽에다가 인티저를 만들어 놓고 뭐 카운트를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들어와 가지고 콤마 연산자를 주고 카운트는 1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증감식도 마찬가지고 조건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빼면 무한 루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초기값 없어요. 자 조건식도 없어요. 자 증감식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무한 루프. 무한 루프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한 루프를 탈출하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이 안쪽에 있어줘야 돼요. 이 포문 안쪽에 이 포문을 탈출하기 위한 브레이크문, if와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 빠져나가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초기값 생략 가능해요. 자, 형식은 지금 이렇게 지금 쓰게 되면 요거는 초기값 생략이에요. 자, 초기값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건식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는 초기값. 그러면 얘는 조건식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조건식만. 그러면 조건식만 생략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이네요. 그죠? 네. 생략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증감식 이거는 생략 가능하죠. 조건식. 그러면 얘는 자 증감식만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했던 이 폼은 양쪽 다 전체 생략 가능한 거예요. 전체 생략.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요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문이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코드를 한번 옮겨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while문 형식으로 그대로 준 상태에서 F5번 누르면 1, 2, 3, 4, 5가 출력이 됐죠. 자, 이거를 포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먼저 y를 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에서 초기값을 줬으면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석으로 좀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자, 넘버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선언만 해주고
그죠? 1,000원만 해주고 이렇게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식은 원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은 어디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그대로 세미콜론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증감식이 또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실행문 그대로. 그러면 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순서는 초기값 쪽을 먼저 실행하고 조건식, 그 다음에 실행문, 증감식 순이고 그 다음부터는 2부터 3, 4까지 반복하면 돼요. 2, 3, 4,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자, 실행하면 1, 2, 3, 4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라인에 들어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명확하게 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전체 바꿀게요. 자, 데이 EX05.C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실행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됩니다. 실행문이 하나니까.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증감식을 여기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일단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제가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디버깅을 이쪽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시만요. 자, 빔 프로젝트를 하나 콘솔 앱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대충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 10불불로 돼버렸네. 자, 여기다가 요거를 좀 삭제하고요. 예. 자,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 요 파일 이름으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5가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디버깅으로 보면 이 순서가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으로 가거든요. 자, 일단 자, 보고 F5번. 자,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11번. 자, 처음에 초기값, 지금 넘버에 1이 지금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조건식.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실행문 쪽으로 오죠. 출력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자, 증감식으로 가죠. 그래, 증가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조건식으로 다시 가죠. 자, 넘버가 2 됐어요. 2가 5보다 작죠. 참이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행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 그 다음에 자, 실행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증감식, 그 다음에 조건식. 자, 4가 됐어요. 찍어주고, 실행문, 증감식, 조건식. 5가 됐어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자, 지금 넘버가 6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6이 됐으면 이 6이 저 5보다 크죠? 그러면 어때요? 거짓이죠? 그러면 그대로 탈출. 그죠? 네. 지금 우리가 while문의 형식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아요.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을 그래서 잘 외워놓으시면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문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자 보시면 얘가 내려오죠. 그죠? 내려온다는 얘기 이제 한 줄이 있잖아요. 한 줄이면은 이게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증가하고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준 이유는 뭐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 요게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포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자, 요거 간단하게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F4번 눌러서 실행해 주신 다음에 자, F7번 누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메인 런까지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넘버 자, 보시면 넥스트 그러면 얘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넥스트 그럼 실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넥스트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한 줄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넥스트 실행되고 다시 실행되고 실행되고 사니까 들어오고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 되면서 이제 하나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 줄로 요거는 뭐 디버깅을 해가지고 뭐 분석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썼어요. 뭐 실제로 이렇게 쓸 일은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자, 보시면 브레이크 메인 런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넘버 자,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넘버 지금 얘가 없죠. 예, 저 조건식이 지금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안 돼요. 그죠? 아까처럼 저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초기 값은 한 번만 딱 실행하고 이쪽으로는 다시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로 이렇게 잡고 런을 딱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디스플레이 넘버를 딱 잡아주고요. 넥스트. 그러면 얘가 이제 1이니까 실행하고 넘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갖고 참이니까 내려와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참이니까 내려와서 찍어주고 증가하고 참이니까 내려와서 실행문 실행하고 증가하고 조건식 참이니까 내려와서 실행문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땅 쳤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시언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이고 얘가 5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럼 리턴 쪽으로 가서 포문을 탈출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 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게 됐을 때 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초보였을 때는 저 포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할 때 이렇게 좀 보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혹시 이제 주로 대부분이 프로그램 짤 때 윈도우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렇게 짜가지고 분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짜시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드를 여기서는 이렇게 짜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요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행 순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 실행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문에서는 지금처럼 실행 순서는 요렇게 간다라는 거. 요렇게. 그래서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순으로 가고 다시 어디로요? 조건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무한 루프라는 거를 해볼게요. 무한 루프. 자, 이 무한 루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복해서 루프를 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식이 항상 참이에요. while의 무한 루프는 요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폼의 무한 루프는 요렇게. 그리고 do while의 무한 루프도 동일하게, 예, 여기에 do while의 무한 루프도 여기에 do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쓰면 다 무한 루프예요.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0은 거짓이고 0 이외의 값은 다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1을 대표적으로 참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탈출할 때는 우리가 이 안쪽에서, 자, 실행문 안쪽에서 이제 이 if문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while문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만 자, 빠르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day05 ex06.c. 자, 우리가 이번에는 무한 루프. 자, 먼저 첫 번째, 자, while문으로 저희가 이제 무한 루프를 한번 짜볼게요. while하고 for하고만 두 개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코드가, 자, 인티저 카운트에다가 자, 1을 넣어주고요. 자, 초기값 했으니까 조건식을 5로 우리가 이제 돌리면 사실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5까지 돌리는 거예요. 6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것도 1부터 5까지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를 찍는다는 거죠. 프린트 F. 자, 카운트는 %D. 자,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그대로 1, 2, 3, 4, 5가 출력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1로 만약에 했어요. 1로. 예, 1로. 무한루프는 결국에는 얘를 1로 만드는 거잖아요. 주석 처리하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무조건 참이니까 내려와서 참으로 되고 찍고 증가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는데 보니까 또 참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가죠. 그러면 무한루프예요, 이게.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컨트롤 C 누를게요.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잘 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면 이제 잘못 짜갖고 무한루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무한루프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무한루프를 만들 때는 이렇게 1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자, 어디에서 그걸 빠져나가야 되냐면 이 반드시 이 안쪽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가는 위치는 자, 저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위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여기서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중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두 개의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대로 if 한 다음에 아까 저 위에 있던 while문 위에 있던 그 조건식이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요? 네. 같으면이라고 써줘야죠. 같으면. 근데 6과 같으면 브레이크 해라 라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까지 출력되고 6이 되는 순간 만나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1, 2, 3, 4, 5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루프가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빠져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hile문의 브레이크가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브레이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식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걸 아까 우리가 배웠던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탈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다 해보신 분은 이제 마지막 포문의 무한루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무한루프니까, 네. 자, 요게 무한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탈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무한루프, 그 다음에 여기가 탈출 조건.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자, day 05, 자, EX 07.C. 자, 요거 한번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자, 폼은, 자, 요거 한번 그대로 똑같이 써볼게요. 자, 인티저 카운트에, 자, 1.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써도 돼요. 여기다가. 자, 포한 다음에, 자, 요렇게 직접 써도 됩니다. 요 안쪽에다가. 그 대신 이제 이 안쪽에다가 쓸 때는 이 GCC에서는 옵션을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식이 안 되면 그 옵션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만약에 그 옵션이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 그냥 요렇게 쓸게요. 자, 폼은 자, 저쪽에서 위에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네요. 그러면 이쪽은 생략해도 돼요. 그렇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값은 위에서 11번 라인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은 그대로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돌리고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프린트F 해갖고 카운트는 %D로 출력하고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했어요. 그랬더니 카운트가 밑에 있네요. 그럼 이것도 생략 가능.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무한루프니까 원래 여기가 이렇게 써야 얘가 1, 2, 3, 4, 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애가 위에서 초기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다가 그대로 증감식이 있으니까 요거 필요 없죠? 생략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밑에다가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탈출 조건이 요건데요. 무한루프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를 그대로 뜯으면 어때요? 이게 무한루프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한루프가 되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 절대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죠?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자, 아까 컴파일한 거는 F4번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무한루프라는 거예요. 포문에서. 자, 무한루프로 짰으면 안쪽에서 반드시 빠져나가야죠. 그렇죠? 그 안쪽에서 빠져나가는 아까하고 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포문을 이용해서 자, 카운트가 자, 뭐하고 같으면요. 이쪽 위쪽에서 플러스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여기다가 6과 같으면 5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6이 되니까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줄로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그대로 무한루프로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포문의 무한루프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문의 무한루프, 와일문의 무한루프도 이렇게 한번 짜봤으니까 요 연습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문법들을 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